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77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세요. 의문의 그녀 시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자, 여러분, 라스베가스에서 민간 총격 테러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이게 미국 역사상 최악의 민간 총격 테러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번 주에는 핫한 이슈들 그리고 거기 숨어있는 좀 인문학적 코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건이 이슈를 피해갈 수가 없게 됐어요.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자, 라스베가스는 네바다라고 하는 주에 있죠. 네. 네바다주는 총기법이 유난히 관대해요. 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텍사스 아니야? 텍사스? 응? 텍사스 아니야? 텍사스도 관대하죠. 음. 예, 이렇게 유난히 관대한 주가 있는데 네바다주 특유의 관대한 총기법, 이게 이탈리아계 마피아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영화 대부를 보면 그 톰슨 기관총 있죠. 네. 개머리판이랑 손잡이 나무로 된 둥그런 탄창을 갖고 있는 톰슨 기관총 드드드드 막 긁고 다니잖아. 이게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마피아들이 이룩한 도시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역시 활락의 카지노. 도박과 그 치안을 마피아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어차피 마피아들은 톰슨 기관총을 씁니다. 기관총 같은 걸 막을 수도 없거든요. 막는다고 해도 경찰이 마피아와 일대 전쟁을 치러야 했죠, 옛날엔. 네. 그 무엇보다 그 마피아가 바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치안을 담당해 왔어요. 네바다주는 원래 사막지대죠. 라스베가스가 네. 사막 한가운데에 그냥 그 마천루를 세워서 번쩍번쩍한 도시를 만들어 버렸잖아. 그 CSI 라스베가스를 보면은 광활한 사막에서 시체가 많이 발견되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인구 밀도가 적을수록 보는 눈이 없죠. 그렇죠. 사람이 없으니까 무인지대라. 무인지대라. 그러니까 이 강력 범죄가 만약에 일어나면 공권력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미국 영화에 보는 그 광활한 사막의 국도변 선인장이 이렇게 터져 있는데 선인장이 뭐가 CCTV를 설치할 덤불이 수는 막 없잖아. 날아가. 아, 그렇지. 그렇죠. 공권력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채로 어떤 범죄나 폭력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의 주라면 텍사스가 있죠. 네. 텍사스의 남성 문화는 육중한 리볼버 있죠. 꼭 리볼버래. 리볼버를 허리에 차고 다니는 그 문화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심슨의 그 텍사스 캐릭터가 나와요. 할아버지랄까 아저씨가 이제 중년 아저씨가 나오는데 텍사스 뭐 이렇게 재벌이 유전이잖아, 또 텍사스가 유전 재벌인데 늘 그 카우보이 모자와 박차가 있는 신발을 신고 양손에 리볼버를 빵빵 쏘며 이호 이러고 다니거든요. 미친 사람이죠. 맞아요. 그 리볼버를 꼭 누구를 쏘겠다가 아니라 지금 그냥 문화로 정착이 됐다 그래요. 근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환경이라면 아랍의 사막지대가 있죠. 네. 우리가 보통 아라비아라고 하는 아랍 문화권에서는 주로 이제 종교가 이슬람이니까 무슬림 남성들이 네.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는 문화가 있죠. 이게 옛날엔 진짜 칼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요새는 그 거의 이제 모형칼 수준으로 이게 그러니까 형식화된 부분이 많아요. 의식용처럼. 그 정도로 이제 무기 휴대가 텍사스나 아랍이나 이 비슷한 환경에서 보편화가 돼 있는데 은장도 막 라이트 샤벨 은장도인데 윙. 이슬람도 초창기에는 아니 그 지금은 많이 보수화된 종교지만 이게 초창기에는 보편 상식 종교였잖아요. 리버럴 했지. 굉장히 리버럴한 평화의 종교인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환경 자체가 자위권, 자력구제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렇죠. 시온이 뭐 생각했길래 아니에요. 방금 유명하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게 있었던 거죠. 티슈는 무료입니다. 아니, 그럼 허리에 칼이나 리볼버가 아니라 곽티슈. 티슈 이렇게 주는 거. 크리넥스를 유전자 벌이. 곽티슈를 막 이렇게 뿌리면서. 우리 굉장히 고급지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제가 분명히 이번 주에는 인문학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나이스 트라이. 예를 들면 1990년대 라스베가스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관광객 하나가 소매치기를 당했거든요. 범인 잡혔어요. 누구한테 잡혔냐? 마피아들한테 잡혔어요. 범인이 어떻게 됐냐면 헬기에서 마피아들이 산채로 범인을 라스베가스 한복판에서 떨어뜨려서 죽였어요.
조준을 잘했겠는데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시체가 사람이든 뭐 시체든 아니 떨어져서 하면 그 누군가가 있다거나 어느 건물에 맞는다 차 위에 떨어진다고 그게 다 파손되잖아요. 다 이렇게 통제를 하고 그렇겠죠. 일벌 100개로 보아라. 그 샘플. 통제는 경찰이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마피아들 입장에서는 이 도시가 이만큼 안전하다. 우리는 관광객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짓도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 거죠. 전 세계 관광객들한테. 그래서 왜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라스베가스라는 말도 있었는데 지금 망했어요? 아니야 CSI 보면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 근데 내가 옛날에 이쪽 텍사스인가 라스베가스가 네바다 네. 이 근처에서 유학하신 어떤 분과 얘기를 유학담을 들었는데 네. 이제 뭐 유학한다고 맨날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놀 때 어떻게 하냐니까 거기 이제 백인 애들 친구들이랑 좀 백인이 많으니까 네. 뭐 하고 놀았냐니까 픽업 트럭을 많이 쓰잖아요. 특히 남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젊은 애들이 다 픽업 트럭 한 대씩 갖고 있대. 그럼 이제 조수석은 사람이 앉지 않대요. 조수석에 아이스박스들이 있대. 그러면 맥주를 계속 먹으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거야. 근데 시내가 아니라 그 사막 벌판이니까 뭐 음주운전을 하든만 상관없잖아. 직진만 하면 되는. 그래서 음주운전 계속 한대. 그래서 맥주를 다 먹을 때쯤 맥주 캔이 쌓이잖아요. 이제 그걸 일렬로 세놓고 이제 내려서 총을 쏜대. 총을 쏜대. 그러고 놀면 하루가 간대. 그래서 구멍 세면서 서로 한데 자기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고 놀다 보니까 그거밖에 놀 게 없더래. 할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각자 픽업 트럭을 가지고 막 모여서 하루 종일 술 먹고 어딘가로 헤매고 다니다가 각자 레이스도 좀 하다가 저녁에는 결국 총싸움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매주 카지노를 갈 수 없으니까. 실제 미국은 야생동물도 많고 시골에 가면 그 사람이 강도인지 아닌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근데 영역이라고 하는 게 미국은 농토도 넓고요. 집과 집 사이의 거리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즉 공권력이 닿을 넓잖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돼 있다. 예, 제한돼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총기 규제에 찬성하는 진보적인 미국인들은 주로 도시인들이에요. 이게 아까 잠깐만요. 그 라스베가스 안전한 도시였다는 얘기는 좀 옛날 얘기라고 생각드는 게 다시 얘기하는 그 CSI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요. 라스베가스 주에서는 그 네바다 주죠. 저는 히치하이킹 불법이에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는 히치하이킹 불법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안에서 라스베가스 도시 내. 그렇죠. 도시에서 그런 거죠. 그 내가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 마피아들이 관리하기 카지노에서만큼은. 그렇죠. 그러니까 수갑차고. 그 좀 전에 아까 얘기했던 거. 그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네.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진보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도시인들이에요. 네. 이걸 잘못 말하면 총기를 찬성하는이라는가 총기 규제 반대를 찬성하는 반대를 반대하는 요거 말 잘해야 돼. 헷갈리니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총 막아야 돼. 요게 보통 도시인들이죠. 네. 예. 이 도시인들은 보통 진보적이고 그래서 도시가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고요. 미국이 보통 시골이 공화당을 많이 지지하죠. 네. 공화당은 총기에 찬성을 하죠.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들은 시골에 많이 살면서 총을 다 갖고 다니고 총기 규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믿죠. 총기 자유는 미국의 중요한 가치라고 믿는데 이것은 그 자위권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그런 차원까지 와버린 거예요. 네. 네바다 하면 내가 옛날에 안 써먹은 설정 중에 시나리오 회의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사기꾼 캐릭터를 넣자 그래서 사기꾼 캐릭터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옛날에 쿠웨이트 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난 네바다 박으로 하자고. 네바다 왜냐면 그 내륙 지방이잖아요. 네바다 박. 그래서 네바다 박인데 간척 사업한다고 뻥을 치는 거야. 네바다에서 간척 사업한다고. 네바다가 지도를 알면 그 뻥인 걸 알지만 바다가 들어가니까. 근데 네바다인데 네바다라는 바다가 있는데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그걸로 사기치는. 거기 사기치는 캐릭터인데 물론 기각됐지만 네바다 박 한동안 그걸로 재밌게 농담 따먹게 하고 놀았는데. 자, 우리는 보통 이해할 수 없는 이 미국의 총기 자유는 첫 번째로는 미국의 초기 개척 환경. 네. 그 다음에 게르만 민법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미국 역사가 한 200년 됐는데 이게 뭐 이거 가지고 이제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도 아닌데 왜 총기를 자꾸 총기 규제를 안 하지?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서양 역사를 관통하는 문제입니다. 자, 로마 시대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이탈리아 반도를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합시다. 이탈리아 반도가 장아처럼 생겼죠. 네. 여기는 로마 제국의 홈그라운드예요. 위에는 원래 서유럽 원주민인 켈트족이 살고 있어요. 네. 프랑스, 독일 막 이쪽이죠. 그리고 바다 건너면 브리타니아, 영국이라고 하는 섬이 있죠. 여기는 원래 원주민 켈트족이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물론 뭐 로마가 별거 아니던 시절도 있었어요. 이때는 켈트족한테 로마 시내까지 점령당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넘어가는 로마의 힘이 팽창하고 있던 이 시기까지 오면 이때쯤 되면 켈트족은 그냥 오랑캐죠. 전 세계에 오랑캐 너무 많아. 나 아니면 다 오랑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무시무시한 센 오랑캐였는데 네. 이때쯤 되면 무시무시한과 센이 빠져. 힘 빠진 오랑캐. 그냥 어디 그냥 저기 그냥 근본 없는 것들 오랑캐인데 뭐가 문제냐. 이대로 로마는 중국 정도 되고 켈트족은 흉노적인 셈 치고 살 수도 있죠. 그죠? 네. 예.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충 한 2200년 조금 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해버렸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망상병 환자잖아. 지금은 수은 중독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의학적으로 어느 네. 정도는 정설이 나왔죠. 네. 그 수은 먹으면 불로부스 한다고 먹다가. 피부에 바르면 하얘지고. 자, 이번 만리장성 공사 시작합니다. 열흥 공사 시작합니다. 열흥은 진시황릉이에요. 네. 열흥에 진시황릉에 극히 일부분이 있죠. 극히 일부분의 부장품만 발견됐어요. 이게 병마용이에요. 네. 그 무지막지한 규모의. 그거 지금 전시한 것도 병마용은 새로 본뜬 거라고. 실제 병마용이 아니고.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도 발굴된 거에 극히 일부예요. 그런데 이거는 진시황릉 전체 규모에 너무 사소한 나머지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규모는 어땠을 거라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치수 사업. 마른 땅과 강을 분리하는 사업이죠. 남방작전. 이 작전에 의해서 베트남이 탄생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국가적 사업을 자기 생애 내에 벌이다 보니까 이제 망하죠. 이 나라는. 네. 진나라가 망합니다. 동서남북 천하가 닿는 곳 모두의 황제가 되려고 진시황은 했어요. 그 상태로 무병장수하려고 했고요. 불로불사하려고. 그 중에 하나가 흉노족도 내가 다 접수하겠다. 그래가지고 황하강 이북에 북방에 이제 초원으로 통하는 길목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짓기 시작해요. 이것이 전초기지죠. 네. 초원까지 다 점령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초원을 시작해서 이 세계가 서쪽으로 쭉 뚫리죠. 실크로드 막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때는 실크로드란 개념이 없지만 그러니까 지구를 다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은. 스케일도 커. 스케일 지구 엄청 대통령. 진구가 아니라 진구. 대군사를 너무 많이 버리다가 아시다시피 진승 오광의 난이라는 반란이 일어나서 네. 진나라는 무너지고 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항우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네. 유방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진시황이 통일했던 한때 잠깐 통일했던 중국을 차지하기 위한 이 싸움을 초한대전이라고 하죠. 이게 소설로 나오면 초한지라고 하죠. 네. 곧 또 소설로 나오면 초한쟁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항우는 망하고 유방이 이기죠. 네. 그래서 유방이 중국을 통일하고 진시황의 못다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때쯤 되면 이제 한나라가 됩니다. 네. 유방은 진시황 그거 내가 해줄게. 이러고 흉노 원정을 갑니다. 그 초원에 쳐들어가서 탈탈 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나라 없어질 뻔했어요. 이때 완전히 포위됩니다. 한나라 군대가. 없어졌으면 우리 항우 오빠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렇게 기껏 자기는 죽었는데 이때 이제 뇌물을 바쳐가면서 포위를 풀어달라 해가지고 간신히 살아서 돌아와요. 그래서 한나라는 초창기에 흉노 제국의 신화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무제 때에 이르르면 한나라는 이때쯤 되면 인구도 막대해지고요. 물량도 막대해져요. 그래서 진시황도 이루지 못했고 우리 할아버지 유방 할아버지도 실패한 이걸 내가 하겠다. 그래서 흉노족을 쥐잡듯 잡기 시작을 하죠. 이 싸움은 동북아시아에서 남방의 농경 문명과 북방의 유목 문명이 본격적으로 대규모로 충돌한 1차 세계대전이에요. 이때 우리의 단군 조선도 네. 세트로 멸망당했습니다. 한나라에. 동쪽도 한번 정리해볼까 해서 정리당했어요. 우리도 동이족이잖아요. 자, 한나라에 탈탈 털렸습니다. 흉노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동네는 극동이에요. 네. 동쪽 끝에는 바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발굽이 통하는 기마민족이니까 육지로 들여오면 서쪽으로 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네. 흉노족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만나는 민족마다 박살을 냈어요. 원체 싸움은 잘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강력한 정복 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아리안족. 자, 이란이 아리안의 방언이에요. 이란이라고 하는 국명이. 네. 그다음에 인도의 상류 계층들 있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이런 계급도 아리안족의 후예예요. 원래 이 민족은 중앙아시아에서 발원한 민족이에요. 이 민족은 굉장히 잘 나가는 인종 집단이었어요.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동서남북으로 퍼지면서 원래 있던 문명의 소유자들을 굴복시키고 정복 민족이 돼가지고 인도도 차지하고 그랬죠. 이란의 페르시아 문명도 만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성공한 선발대가 있고 아직 누구를 굴복시켜서 차지하지 않은 남은 떨거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이 떨거지들을 게르만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정복하지 하면서 두리번거리던 이 사람들. 자기는 아직 정복을 못했는데 동쪽에서 흉노족이 쳐들어오는 거야.
이 흉노를 원래 흉노족은 스스로를 훈노라고 불렀습니다. 이 훈노는 원래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태양의 후예란 뜻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송중기 씨가 거기 근데 비슷한 발음으로 한자로 흉노라고 네. 그 중국인들이 했는데 흉노는 아주 흉한 노예 같은 놈들이란 뜻이죠. 문자를 먼저 가진 쪽이 무조건 유리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서양에 가면 훈노에서 누자가 빠지고 훈이 되죠. 발음상. 그러면 우리 왜 가끔 그런 농담 있잖아. 뭐요?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 가면은 밭에서 한가인 씨가 일하고 그런 것처럼 키르기스탄에서 이쪽도 저쪽에 훈족 있는데 거기 가면 남자는 송중기고 여자는 송혜교 좋다. 그런 얘기 안 했을까 게르만족이? 게르만족이요? 게르만족의 서사시를 보면 굉장히 암울하고 멸망적이죠. 세계 멸망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그 흉노족의 끊임없는 침입, 결국 막아내지 못하면 언젠간 망한다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공포가 있어요. 근데 그 날씨랑도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바랄라 있잖아요. 네. 저쪽 그 뭐야 북유럽 쪽에. 북유럽 쪽에 바랄라도 보면은 뭐 보통 우리는 그게 바랄라가 천국인데 천국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보통 가면 좋은 데서 살잖아. 아랍권 같은 게 이게 더운 나라 이게 날씨가 좀 낙천적이 되는 게 걔네는 그 IS도 그나마 폭탄 테러에도 죽으면 70여 명의 미녀드가 바랄라 생각해봐. 가면 거기서 영원히 영원히 전사들끼리 싸워. 싸우잖아. 거의 지옥이잖아. 죽어서 지옥인데 지옥이들. 그게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죽으면 바로 리스폰 됩니다. 영원히 싸울 수 있어. 그래도 저녁에는 그 발키리 네. 여신들이 저녁에는 그래도 그 옳지 못한 표현을 쓰면 안 되는구나. 그래도 따뜻한 보살핌을 받죠. 네. 네. 뭐 그룹 섹스로 하신다고. 네. 흉노족은 생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는 흉노족을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흉노의 친척들도 있고요. 친척 부족도 있고 순혈 부족도 있고 순혈 부족도 이시족 저시족 나눠져 있죠. 네. 서로가 서로를 밀면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게르만족을 만난 거야. 흉노족은 흉노족대로 동쪽으로는 한나라라는 미친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돌 던지는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 너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서진을 하는데 인도나 이란 같은 풍요로운 곳에 정복자로 먼저 안착한 아리안족은 그죠? 얘네들은 노네잖아. 네. 그죠? 이미 안전한 성 안에 들어가서 네. 도적대들 오면 화살 쏘면 돼. 배불리 먹어가며. 성불하고 계시지. 그런데 후발주자로 남아서 두리번거리려던 애들이 흉노족에 딱 걸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게르만족인데 그럼 게르만족은 흉노족과 수백 년 동안 투쟁을 하면서 계속 서쪽으로 밀리죠. 밀릴 때도 자기네들끼리도 밀고 밀리는 거예요. 그것이 게르만족의 대이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켈트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켈트족은 원래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밑으로는 로마의 라틴 민족이 있어요. 근데 동쪽에서 게르만족이라는 놈들이 갑자기 출현을 한 거예요. 얘네는 말을 타고 있어. 말 타는 법은 흉노족한테 배웠다고 합니다. 게르만족이 싸우면서. 역시 이 또한 중국 문명이고. 그러게요. 아니요, 요거는 기마 문명이죠. 아니야, 결국 중국 문명으로 포섭되는 거야. 갑자기 샌드위치 신세가 돼버렸죠. 바로 이때가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을 시작을 해서 갈리아 전기라고 하는 역사 기록물을 남긴 때예요. 이때가. 이게 안심인 게 이 사람들이 게르만족보단 문명적이고 로마보단 야만적이었단 말이에요. 켈트족이. 로마랑 싸우면 문명 수준에서 밀려서 지고 자기보다 문명 수준이 안 되는 게르만족이랑 싸우면 이 흉폭하면서 지는 거야. 안타깝다.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우리나라 같은 왠지 느낌이 드는데 일본보단 못 살고 중국보단 인구수도 적고. 그래서 갈리아라고도 하고 고울족이라고 하는 이 켈트족은 양쪽에서 두들겨 맞기 시작해요. 네. 그럼 이게 지금 게르만족은 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단일 민족 집단이 아니에요. 게르만족도 단일 민족 집단이 아니에요. 저 정확히 말하자면 단일인지 친척인지 혈통상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건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로마인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싹 다 게르마니아란 땅이고 이 땅을 통해서 자꾸 등장하는 이 정복 민족들을 다 게르만족이라고 통칭해서 이름 붙인 결과예요. 그지? 우리 히틀러도 검은 그 머리인데. 네. 근데 사실 그때 히틀러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어. 뭐예요? 그 자기가 아리안족의 그 후예라 그래서 인도까지도 같이 봤잖아요. 자기는 인도 사람. 피부색은 왜 그래? 나는 인도. 아니 그래서 게르만족이 전투민족이라더니 흉노족한테 지고 말이야. 그 흉노족은 한나라한테 지고 우리도 졌지만 나중에는 수제국 당제국과 싸워서 이기고 고구려가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한민족이 세계 최강의 전투민족이냐? 국뽕도 있습니다. 어디 그 이제
곡이 거기서 많이 나오죠 그런 거. 이게 몇 번의 전투에 의해서 한 10년 만에 로마의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지면 파다다닥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라 게르만족 이 밀리고 밀려서 서쪽으로 결국 게르만족이 서양의 그 서구 세계에 등장해서 네. 서구 세계의 주인이 되는 과정은 수백 년이에요. 수백 년 동안 흉노족과 투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게르만족이 서양 문명의 주인으로 침투해서 성공하게 된 게 한 4세기는 돼야 가능합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은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로마인들은 400년이 지나서야 그 유명한 훈족의 아틸라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게르만족하고 싸우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데 용병으로 이제 포섭해. 네. 게르만족하고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그래 우리 윈윈하자. 우리는 너네를 용병으로 고용하고 너네는 두둑한 봉급을 받으면서 로마 제국의 국경을 지키면 안 되겠니? 문제 해결인 줄 알았더니 이제 진짜 훈족이 나타났어. 싸움 겁나 잘하는 거야. 훈족이 아틸레라고 하면 서양 문명에서 공포의 상징이죠. 네. 훈족이 우리는 그냥 역사 배울 때 한 줄로 배우잖아요. 흉노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흉노죠 뭐 저 오랑캐 이렇게 배우는데 외국에서는 이게 진짜 어마무시한 존재였구나라고 이게 상징적으로 딱 느껴진 게 옛날에 박물관이 살아있다 그 영화를 보면은 박물관 안에 훈족 그 있잖아요. 왜 남극에 어디 뭐도 있고 북극에 뭐도 있고 하는데 그 훈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 정도구나. 그래서 그치. 새삼 깨달았어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처음에 한무제할 때 패배할 때 흉노족하고 그 흉노가 그 훈족의 아틸라의 훈이 맞는데 수백 년에 걸쳐서 이동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때쯤에는 또 서양 인종들이랑 혈통이 섞여 있어요. 그렇겠죠. 하지만 섞인 얼굴로는 나오지 않는다. 마치 인디오 같은 얼굴로 나온다. 자, 이것들이 우리가 게르만 민법이라고 하는 거랑 뭔 상관이냐. 당연히 상관이 있습니다. 자, 게르만 민법 혹은 민소법 네. 그냥 게르만법이라고 부르는 원어로는 게르마니쉬의 레흐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동쪽으로는 흉노족한테 밀리고 서쪽을 향해서는 켈트족을 압박하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게르만족들이 수백 년 동안 형성시킨 법체계예요. 근데 이 법체계는 사고체계를 말하는 거지 정밀한 현대의 헌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형사법이 있는 그 체계가 아니에요. 성문법은 아니란 얘기죠. 그냥 관습법. 네. 우리 옛날에 멍석말이처럼 네. 을에 그러려니 하는 룰 같은 거 있죠. 게르만족들 사이에 공유하는 그런 룰을 원래 게르만 민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게르만 민법에는 하나의 강력한 본질이 있어요. 내가 태어난 고향 이런 게 아니라 영토의 면적 그 자체. 자, 동쪽에서 계속 밀리죠? 이게 수백 년이에요. 서쪽으로 계속 진격하죠? 이것도 수백 년이에요. 이게 수백 년이 쌓이면 원래 내 땅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원래 내 고향, 내가 물려받은 땅이란 개념이 없어요. 영토의 면적만 존재해요. 영토라는 것은 실력으로 잃고요. 실력으로 쟁취한 거예요. 나의 현금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토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영토를 물려받는 쪽이 칼과 왕관도 물려받는 거예요. 그게 족장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수백 년 동안에 지속된 교통체증이란 말이에요. 나를 밀어내는 놈들도 있고 나를 막아서는 놈들도 있어요. 이건 상수야. 그렇기 때문에 게르만족들의 설화나 신화를 보면 영원한 투쟁이잖아요. 이게 생존 공간 확보라는 거예요. 생존 공간을 얻는 것도 잃는 것도 다 싸움의 결과예요. 이것보다 정직한 현금이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영토가 내 땅만큼 정직한 나의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실력으로 싸워서 얻고 피땀으로 일군. 그렇죠. 나의 생존 공간인데. 그럼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무조건 돈 생기면 땅 사라 그랬어. 이 세계관에서 영토라는 것은 내가 대가를 치르고 얻은 거죠. 이 영토 안에서는 누가 법입니까? 내가 법이에요. 나만이 나의 영토의 법을 정할 수 있어요. 이게 게르만 민법의 본질이에요. 여기서 유럽 봉건주의가 나온 겁니다. 정복민족 게르만족이 유럽의 왕과 그다음에 귀족 가문 다 구성하게 되죠. 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부터 강력한 중앙 집권 문화였어요. 네. 뭐 이때도 호족이란 건 있어서 고려시대 자기 동네는 왕이었지만 조선시대부터는 얄짤없죠. 네. 임금님은 어느 동네에 가도 천하제일이야. 그래서 왜 조선시대에 보면 객사라고 해서 중앙에서 파견된 관료가 VIP로 머물죠. 네. 이 왕의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어딜 가나 그 동네 최고 VIP예요. 중앙 전제국 군주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세 유럽은 다르죠. 공작이든 백작이든 내 땅에선 내가 왕이죠. 심지어 임금님도 자기 한 사돈의 8촌 정도 되는 먼 친척이 어느 동네 영주야. 그 동네에 방문을 하면 그 지역의 그 영주의 법을 존중하죠. 중세 유럽 같은 경우에. 중세 유럽 같은 경우에 그러죠. 그건 임금의 땅이 아니라 내 땅이에요. 이게 봉건주의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로마 제국은 세계 보편적인 상식으로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죠. 네. 그러니까 로마법은 보편적이죠. 게다가 로마는 멸망하기 전에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 국가는 성경책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에 일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가 비치지 않는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수님 말씀이라고 성경책이란 게 있죠. 여기서 게르만족들이 최초로 성문법이라는 게 가능하겠구나. 문자로 씌어진 세계 보편적인 법. 이 개념을 처음 알게 돼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영향으로 이 게르만족들은 대륙에서는 점점 세련화돼요. 법이. 게르만 민법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국이라고 하는 섬에서는 게르만 민법의 형태가 비교적 강하게 남아있게 돼요. 이것이 영미 법 철학입니다. 이 상태에서 영국이 미국이라고 하는 광활한 대륙을 식민지로 가지게 되죠. 네. 그런데 이 미국의 개척의 역사가 이상하게 게르만 민법이 형성됐던 게르만족 이주의 역사하고 야만성부터 폭력성까지 그다음에 그 기회까지 겹쳐요. 겹치면서 총기 자유가 허용이 되면서 너의 사유지는 네가 개척해서 얻은 너의 정당한 사유 재산 같은 거니까 이거는 즉 나의 사유지를 침입당한다는 것은 내가 피로 내가 총 쏴가면서 얻은 거기 때문에 나의 사유지가 침해당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과 재산이 직접적으로 위해당하는 것과 같이 쳐주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영토 안에서는 그야말로 정복왕이다. 그렇죠. 그리고 영토와 나는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에 무단 침입한 사람을 미국은 총으로 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게르만 비법과 강력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현대로 돌아오면 여기서 또 애매한 게 담 위에 앉아 있는 건 침입이 아니다. 그래? 위협적이잖아. 걸쳐 있는 거라서 아직 완전 사유지 침입한 건 아니다. 그럼 국경선에 있는 거예요. 들어오면 총으로 쏴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럼 그 담 위에 송곳이나 이런 가시 뭐 해놓으면 해놔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해놓는 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주별로 법도 많이 다르고요. 네. 미국의 연방 정부가 페더럴 가버먼트가 각 주의 주법을 굉장히 존중하죠. 네. 그 주의 경계 안에서는 그 주 법은 존중돼야 돼요. 이것이 중세 봉건주의하고 긴밀한 연관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소수의 사람들이 개척자들이 많은 영토를 소유하게 되면서 개척이 시작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토 안에선 자기가 영주예요. 그 영국 얘기해서 그런데 영국엔 그 혼인신고제가 없다면서요. 그래요? 그러니까 혼인신고제가 아니어도 증명해낼 수 있고 그냥 대충 그런 맹기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냥 부부 뭐 이런 얘기가 있던. 그러니까 신고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게 그렇게 뭐 이렇게 활발하게 뭐 되지 않고 그럼 증명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게요. 뭐 동거인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면 그냥 부부인 거다라는 식으로. 같이 살면 그냥 그렇게 인정해준다. 사실혼 관계 인정하는 네, 것처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혼인 신고라고 하는 건 서류죠. 서류는 문자로 돼 있죠. 네. 이것이 성문법과 그 실정법의 차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라고 하면 부부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잖아요. 불문법이요. 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 뭐 우리로 치면 동성끼리는 안 된다.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정의가 네. 있는 건데 그 영국엔 법에 그게 없대. 그러니까 불문법이죠. 성문법이 아니라 문자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굉장히 실용적인 차원이에요.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동네 이웃 주민들이 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부부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다라고 하잖아요. 네. 부부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상식은 철학적인 차원에서 천재적인 철학자들이 첨예하게 문자화하고 사유하고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적이다. 커먼센스라고 하는 거. 영국이 커먼센스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장사미사들, 우리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의 그 평범성을 신뢰하는 게 영미법, 그 불문법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보다 배심원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성문법과 불문법의 커다란 차이인 거죠. 성문법은 법 공부를 특별히 한 엘리트를 더 믿죠. 그렇죠. 네. 그런데 미국은 배심원들의 감정을 더 믿죠. 그것이 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 자 네바다주는 왜 총기법이 관대해졌는가 마피아 얘기했죠. 네. 이런 겁니다.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거 네바다의 경제라고 하는 건 마피아들이 만들었죠. 그러면 마피아들이 이룩한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미국인들은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미난 그 현상들을 만들어냅니다. 네바다주의 관대한 총기법이 여기서 나온 건데 관대한 총기법이란 게 뭐냐. 무기를 오픈하고 갖고 다니는 게 가능해요.
나 총 있다 이러고 총을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어디 옷소매 같은 데 감추는 게 아니라. 그럼 옛날에 한편 람보에처럼 양 그걸로 이렇게 거꾸로 X자로 메고 다니는 것도 가능하고. 그것도 돼요. 아니 근데 이제 이걸 홍 작가님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무식하고 멍청해가지고 천하 무례배 깡패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뭐 지키면 내 땅 이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치안의 부재, 그러니까 치안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이 한국보다 넓다. 네. 한국이 의외로 다른 의미로 특수한 국가예요. 다른 나라가 한국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치안이 미치지 못한 범위가 넓은데 그 범위의 구멍을 자경단이라든가 동네 그게 셰리프라든가 마피아일 수도 있고 네. 셰리프일 수도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그 부분을 역사적으로 메꿔왔던 전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 현상에 대해서 그러하였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네에서 그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어떤 힘을 가진 폭력이나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를 그렇게까지 왜 동네 옛날 같으면 그 동네 훈장님이 아유 우리 홍 작가 고추 한번 보자, 이게 지금의 성희롱이지만 자연스럽던 시절이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한 얘기. 그게 성문법 있고 치안이 거의 구석구석까지 CCTV가 다 미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레배적이고 네. 사람들이 무식하고 뭐 일개인이 그러니까. 깡패들을 용인하는 관대한 사회 분위기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걸 자연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인식의 허점으로도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쵸. 그들에게는 그런 게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서사가 있었다. 배경 맥락이 네. 있다라는 자, 얘기죠. 허점인 것도 사실이에요. 네. 자, 무기 오픈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오픈 웨폰 파서블인데 컨실드 웨폰 파서블이기도 해요. 무기를 숨기는 것도 가능해요. 이게 그냥 허리춤이나 그냥 벨트 안쪽에 그냥 권총을 꽂고 안 네. 보이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은닉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진짜 무섭긴 하다. 여행 가방에 숨겨서 반입하고 막 이런 은닉행위가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왜 흔히 건전한 광고할 때 주로 피임약이나 콘돔 광고하면은 주로 대학생 커플이 많이 네. 광고 모델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풋풋한. 풋풋한 자기 근데 옆에서 총 딱.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남자 대학생이 자기 챙겨왔어? 그랬더니 총 그럼 이렇게. 종이 있지. 자기만 이렇게 작아나 우리 아빠한테 이거 받았는데서 막 이렇게 멋진 건. 멋진 건. 자기도 좀 사는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다음에는 화염 방사기 챙겨올게. 이러면서. 무섭다. 자, 오픈과 은닉 둘 다 되는 경우는 미국에서도 흔치가 않은데 한 가지 더 무서운 게 남았습니다. 연발총기 즉 기관총 같은 무기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장전된 기관총을 어깨에 걸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바다 그거 주법상. 텍사스였나요? 그때 네. 딜도 그거를 시위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총기는 이런 식으로 갖고 다니고 소지도 가능하고 오픈도 가능한데 딜도는 안 된다고 하니 그래서 이렇게 딜도를 시위를 했었잖아요. 이해가 가네요. 시위할 만하네. 근데 그 시위에 되게 센스 있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람보처럼 하고 다니는 미친놈 별로 없겠지만 법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 미국의 모터바이크 갱들 있죠. 네. 할리 데이비슨 타고 이렇게 두두두두 몰려다니는 갱들. 우리나라 그 아저씨들이 많이 따라하는. 많이 따라하죠. 아니 네. 미국에 돈 많은 중산층 백인 아저씨들 많이 따라해요. 3.1절에 많이 이렇게 때로지어 다니시죠. 이 중에 만세 오토바이. 맞아, 만세 오토바이. 맞아 태극기 걸고 막 이렇게 다니지. 이 중에 가장 유명한 갱스터 집단이 헬스 엔젤스죠. 네. 헬스 엔젤스들이 기관총에 타함치 주렁주렁 걸고 국도를 질주하는 풍경이 합법이라는 거야. 가능한 거예요. 네바다주 안에서. 이 헬스 엔젤스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되는데 한때는 히피 문화와 연계돼가지고 문화적인 스타였어요. 굉장히 주목받는. 이게 자유와 낭만의 상징 같은데 멋있잖아. 오토바이 한 대에 몸을 의지해. 그죠? 옛날에 레니게이드라는 그쵸. 혼자 다니는 레니게이드. 혼자 다니는 외롭고 고독한 딱 그 모습이잖아요. 토요일 날. 좋아했어요, 저. 그러면서도 이게 나약한 유러피언처럼 안 보여. 근데 웃겨. 근데 그렇게 마초 막 벌크벌크한 아저씨들이잖아요. 엔젤스를. 아니 지옥의 천사들. 아니 이름 그래도 멋있잖아. 엔젤스를. 이거 원래 그런 류 이름 붙일 땐 자기를 못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둘러싸는,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의 수호하는 약간 그런 그래도 웃기잖아요. 이게 미국적인 마초적 로망의 상징이어가지고 많은 매체에서 주목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한 중간 보스급 정도 된다. 그러면은 문화적인 스타였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저 사람들이 노동을 안 하는데. 그렇죠. 오토바이도 엄청 비싸고 그거. 저 사람들이 그 자유를 만끽할 돈과 여유는 어디서 나올까? 이 의문을 처음 가진 곳은 당연히 FBI였어요. 답은 우리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범죄였죠. 땅 판 거 아니었고? 아니었어. 당연하지 뭐. 한 평씩 팔아가면서 그런 거 아니야? 조사를 해보니 그냥 갱도 아니고 무시무시한 갱이고 마약 유통, 살인 청부 할 수 있는 조직 범죄는 다 있어. 우리 두기봉 감독이
이게 무간도 아시죠? 네. 네. 무간도의 주제가 언더커버 수사극이잖아요. 여기서 거긴- 나온 게 언더커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보안과 안에 나오는 네. 이 무간도를 리메이크한 게 디파티드.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온 네. 리메이크는 아닌데 리메이크인 것만 같은 우리나라 영화가 신세계죠. 네. 경찰이 조직범죄 생활을 오래 하면서 언더커버를 하면서 정체성 혼란을 겪는 얘기인데 이 무간도로 대표되는 언더커버 수사극의 모델이 다름 아닌 헬스 엔젤스 수사관 잠입수사 사건이에요. 그 영화에서 보면 조폭 생활 오래 하니까 정체성 혼란 겪잖아. 경찰보다 네, 그렇죠. 이쪽 사람들이 더 좋고 실제로 해당 수사관이 정체성 혼란을 겪었어요. 선과 악이 모호해지고 막 내가 정인 줄 알았는데 저쪽도 정인 것 같고 아니 더 멋있는 거예요 이쪽이. 날 더 뜨겁게 하고. 멋있기도 하지만 그 소년의 심리학에서 진짜 남자 체험을 깽단에서 한 거예요. 왜? 옷 벗고 계곡에 들어갔어? 롤모델이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그래서 헬스 엔젤스 박멸했냐면 못 그랬어요. 헬스 엔젤스는 아직도 활개치고 있고요. 그 미국에 진출한 레드 마피아, 전 세계에서 가장 막장이라고 하는 러시아 마피아를 레드 마피아라고 하죠. 네. 레드 마피아도 안 건드리는 게 룰이라고 하죠. 오, 미국이 이겼네. 그러게요. 헬스 엔젤스로 대표되는 미국의 모터바이크 갱 수틀리면 있잖아요. 경찰서나 보안관 사무소 하나 날려보낸다 그러죠. 폭탄 설치해가지고. 아니 미국이 세계 패권국인데 모터바이크 갱을 못 잡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 치안은 그렇게 드잡더니 애매하잖아.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나아바리가 도로 자체죠. 네. 그리고 미국의 국도변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아지트야. 근데 미국의 국도 도로는 우범지대예요. 다. 아지트도 우범지대예요. 문제는 얘네가 점유한 곳에는 이상하게 잡범들이 사라져. 얘네가 더 무서운 애들이기 때문에. 큰 고기가 있으니 작은 고기들이 놀질 못하는군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막 연쇄 강간범 이런 애들 있잖아요. 미성년자 건드리고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부녀자 연쇄살인마 이런 애들도 근처에 모터바이크 갱에 아지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딴 생각을 못 한다 그래요. 아, 나 여기서 왜 위정자들이 네. 그렇게 그걸 그 어떤 그 뉴타운 같은 걸 좋아하는지 알겠어. 왜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데 네. 들어가면 깨끗해지잖아. 대기업이 사실 좀 그렇긴 한데 대기업이 어떻게든 거기 재개발한다고 들어가면 동네 깨끗해지고 뭐 일소에 관리가 심플해지죠. 관리도 좀 되고 일소돼요. 대기업이랑 나랑만 커뮤니케이션 하면 되잖아. 일일이 뭘 안 해도 그렇죠. 되고. 그 질 나쁜 범죄자 같은 경우는 경찰한테 넘겨준대요. 붙잡아가지고. 물론 시체 상태로. 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양아치가 아니라 건달이다라고 하는 건달과 양아치론 있죠. 이거의 어떤 미국식 집단이 헬스 엔젤스 같은 모터바이크 갱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남성적이고 마초적이고 약자는 안 괴롭히고 뭐 이런 룰도 있는 거야. 그 FBI의 엘리트 수사관이 정체성 혼란을 겪을 만도 했죠. 그렇죠. 어쨌든 왜냐면 왜 정체성 혼란을 겪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안 공백의 그 공백기를 이 사람들이 메꾸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있어요. 메꿔요. 메꾸고 실제로 겁나 무섭기 때문에 좀 질 나쁜 범죄자들 이런 애들이 어떻게 못해요. 그 동네에서. 그리고 내가 모터바이크 갱인데 질이 나쁘다 그러면 보스한테 죽도록 맞겠지. 마찬가지로 누군가 한 명에게 찍힌다. 그러면 그 모두가 나의 적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렴하고 라이트하게 만들면 우리가 영화에서 다뤘던 그 보안관이잖아요. 네. 보안관 영화의 그 동네 그 무슨 학리? 청년회잖아. 기장. 기장 청년회잖아. 네. 그리고 마피아가 네바다주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미국인들에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미국의 위험한 우범지대 국도변 있죠. 네. 이것을 헬스 엔젤스 같은 모터바이크 갱들이 개척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범법이냐 합법이냐 떠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영화 대부에서 묘사되는 게 단순히 그 건국 신화에서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동네 먹고 이렇게 했다의 내 맥락에 요 맥락으로 보면 그 그림들이 개척자. 예, 그 디테일들이 잘 살거든요. 거기도 보면 중간에 마이클이 나중에 보스가 되고 나서도 동네 할머니들이 자꾸 말을 걸어. 야, 걔가 오니까 이게 좀 살기가 좀 그렇더라. 이게 동네 할머니 민원을 자꾸 준단 말이야. 할머니가 할머니 직접. 대부한테 지나가다가 야야 뭐 그렇더라. 근데 그게 바로 그 지점인 거거든요. 근데 그 맥락을 모르면 이상하거든. 동네 깡패한테 왜 아무리 지역구 인사구 유지라고 해도 깡패잖아. 무서운 사람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정도로 근대화되면 이제 옛날엔 그랬을지언정 거리를 좀 두잖아요. 저놈들이 옛날엔 좀 이렇게 국회의원도 나오고 집안이 좀 그랬지만 원래 깡패 집안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거리를 두는데 우리랑 정반대의 그림인데 그게 사실 이런 맥락이거든요. 이런 맥락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비토 콜리오네는 이탈리아계 이민이 독일계나 영국계보다 늦었잖아. 네. 다 산업이 다 이게 알박기가 돼 있는데 거기 와서도 힘겹게 정의롭게 착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범죄의 공간을 자기가 확보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기 영토를 확보하면
그 확보한 거에 대해서 그 공간 내에서 이 사람을 영주라고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지나가면서 야, 그 못된 놈 좀 어떻게 하면은 이제 눈탱이 밤탱이 돼서 나타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영토가 되려면 어쨌든 그 지역 커뮤니티의 그 신뢰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럼 지역 커뮤니티 민원이란 건 필수죠. 그렇죠. 이게 민원 말하자면 해결은 그러니까 그 유명한 대부의 첫 장면이 비토 콜레오네가 맨 처음에 민원 듣는 장면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게 그 감독이 정교하게 그 유럽의 성에 보면 영주가 네. 자기 그 코트에 앉아 있으면 그 자기 의자, 영주가 네. 앉아 있는 의자에 앉아 있으면 왜 농노가 그 민원을 제기하러 왔을 때 그 구도로 굉장히 정교하게 그걸 잘 잡았는데 다 이게 이런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그때 굉장히 어릴 때였거든요. 젊을 때도 아니고 정말 철없고 아무것도 모를 때 언제? 자, 빨리 나이를 말해. 고등학생 때 그랜드 캐년에 가는 길에 몇 년 모토바이크 전이에요? 갱을 한 7년 한 됐나요? 30년 됐나요? 모토바이크 갱을 만난 적이 있어요, 진짜. 저기 장진호 전투 때 구출돼서? 근데 아주 옛날이었는데 그때는 자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때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그때는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자 고등학생들이 흡연을 하는 게 굉장히 보편화돼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미국은 담배가 그때는 아직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다 양담배 그래서 비싸지. 양담배 비싸다 그래서 미국에 갈 때 제가 88 담배를 싸가지고 갔어요. 면세해서. 면세 싸가지고 갔는데 그 나는 아련한 기억이지만 88 담배 진짜 끔찍한 맛이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 고속도로 휴게소가 현대적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랜드 캐년 가는 길이 좀 이렇게 산장 느낌으로 휴게소가 돼 있었어요. 라찌 같은 지대도 당시에? 높았고 당시에 그랜드 캐년 올라가는 길 휴게소에 이제 버스가 내려서 제가 이제 내려서 서 있는데 두두두두두 하면서 모토바이크 갱 2명이 엄청나게 커다란 할리 데이비슨을 몰고 거기 들어온 거예요. 휴게소에. 들어왔는데 시동을 바로 끄지 않고 그 땅이 조금 울려요. 그 그쵸? 소리가 굉장히 크고 네. 그러면서 두두두두 소리를 계속 내더라고 시동 소리를.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알아서 한 수 접어라 이런 뜻이었겠지. 수액인 거야, 수액. 수액인 거지. 우리 개누가 여기 없느냐. 왔다. 이런 이리 뜻인데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때는 저는 모토바이크 갱이 뭔지도 모르고 저는 그게 영화에서나 보던 멋있는 아메리칸 가이 있잖아. 난 그게 패션 철학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안 가는데 정작 미국인들은 쫄아가지고 아무도 가까이 지금 생각해보면 다 눈 깔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냥 걸어가서 아저씨 하나한테 말을 걸었어요. 이게 허상의 미국 자유 뽕에 취한 아시아 동양인이 가가지고 미국은 자유로우니까 아무한테나 말 걸고 Hello. hello 해도 어른들도 상냥하게 Hello. guys. 지금 대표님이 저를 놀리느라고 한 방금 그 말 있죠. 사실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 우리 어릴 때 진짜 그랬어. 맞아요. 미국 가면 왠지 그럴 것 같아. 애어른 구분 없이 다 친절하면서 헬로우 하면서 뭔가 그런 그 뽕에 취했을 때 우리. 그 먼저 갔는데 정말 기골이 엄청나게 장대한 백인 중년 아저씨 있죠. 손이 진짜 소뚜껑만한 거 있잖아. 덜악 같은 사람. 그리고 수염이 정말 지저분하게 관리한 수염이 막 나 있고 김어준 총수님 같은 수염인가요? 근대 있죠, 근대. 진짜 멧돼지 같은 근육돼지였는데 제가 가서 말을 먼저 걸면서 헬로우 막 이러면서 같이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 no picture 막 이러면서 사진은 안 된다면서 이 아저씨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켄트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네. 담배를 다 안 피웠는데 담배를 손에 들어지더니 나를 지그시 노려보면서 천천히 검지랑 중지손 맨손으로 검지손가락이랑 엄지손가락으로 그 담배를 비벼서 끄는 거야. 타고 있는 부분은? 그러면 홍 작가도 혓바닥으로 해줘야지. 같이. 이게 동양에서 온 신기술이라 그러는 근데 참기술. 그 같은 반에 왜 날라리들 그런 거 하는 애들이 있잖아. 내가 만약에 그 기술 배웠으면 그 앞에서 그거 하다 죽었을 거야. 비벼서 끄는데 근데 나는 그게 어떻게 보였냐면 백인 아저씨들은 손에 피부가 두꺼운가 보다 신기하다 나 이러고 있었어. 고등학생 때니까. 여러분 자유뽕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서구 자유주의 뽕이 이래서 무서워. 근데 그 사실 그게 알아서 꺼지란 뜻이잖아. 그치. 근데 겁을 안 내고 나대니까 이제 귀여웠나 봐. 턱 봐도 애기 같아 보이잖아요. 귀여웠던지. 뭐라고? 누가? 동양인이. 동양인이. 서양인이 보는 동양인은 나이를 훨씬 어리게 보잖아. 그때는 제가 야리야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쯤에 분명히 그냥 20대 초반으로 봤겠지. 충돌 때. 말했어. 20대 초반으로 봤겠지. 자기 사진 찍는 건 안 되고 대신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웃긴 이 자식 아무것도 모르는 귀여운 놈이구나 싶었던 거야. 자기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위에서 네가
저 올라타서 폼 잡고 있으면 네가 그러고 있는 거 내가 네 사진기로 찍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찍어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기분이 좋잖아. 이 사람 허락도 안 했는데 막 팔짱 끼고 막 친구들한테 V자 그리고 막 이랬는데 거기서 지금 생각하면 거기 정작 미국인들은 다 눈 깔고 있었어. 그거잖아.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것이 일어나겠구나. 쟤 언제 죽지 막 이러고 있는데 미국인은 구경해 본 적 없는 미국의 자유주의를 직접 만끽하고 계신 거죠. 근데 사실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영만리의 손해가. 우리도 본 적 없는 우리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 근데 사실 그 자유는 존재하지 않아. 그치. 없는 걸 혼자 누리고 있어. 그 아저씨가 나한테 Where are you from 하길래 당연히 코리아라고 했죠. 코리아가 어딨니? 차이나와 재팬 사이에 있다. 그랬더니 차이나가 어딨냐요? 그때는 모를만해. 그러니까 딱히 공부를 이렇게 하신 한 분은 30년 아니에요. 전이니까 모를만하죠. 근데 자기가 재팬의 위치는 안 돼. 일단 50년 전에 중공이었고 차이나가 없고. 그렇죠, 그렇죠. 재팬의 위치는 안 돼. 어디냐면 그 태평양 어디에 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오 예스 이그젝틀리 제가 막 그랬어. 나도 왠지 막 압도가 돼가지고 축혀 세우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을. you know about Asia 막 이러면서 지랄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기웠던지 이 양반이 켄트 담배를 주는 거예요. 주길래 제가 피우면서 88을 드렸어요. 88을 한 모금 피우더니 표정이 몹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죽여달라는 사인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그 어떤 아시아 사람에 대한 인종주의를 공고히 하는 해주는. 순간이죠. 뭔가 저질 공산품에 이렇게 나쁜 담배를 피워서 기분은 나빠 분명히 이 사람 얼굴을 보니까.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저를 노려보면서 끝까지 다 피우고 역시 88 담배를 손가락으로 비벼서 담배를 끄는데 신기하다. 진짜 터프하지. 신기하다. 저는 그 비슷하게 촛불 심지 이렇게 맨손으로 끄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너무 신기하거든요. 신기하다. 안 뜨거운가 봐. 할만한가 보지. 아무도 가까이 안 온 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 왜 나만 이렇게 오버하지 싶었던 게 미국인들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하도 많이 봐서 신기할 게 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마음속으로 성호 긋고 있었을 거예요. 저 동양인 청년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근데 사실은 알아서 피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은 건 아마 그분이 나를 혼내줄 가치를 못 느껴서. 그래 너무 잔챙이가 와서 이러는데 뭘 하겠어. 참고로 이제 이런 컨트리 갱, 모토바이크 갱 이런 사람들은 백인이 많고 도시의 슬럼가 갱은 흑인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다니면서 영역 과시를 하는 거죠. 할리 데이비슨의 우렁찬 엔진 소리를 가지고 네. 사람들을 쫄게 만들고 제가 직접 겪었던 저는 천지분간 못하고 죽을 뻔했지만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은 그분이 88 담배를 그치. 88 피면서 지금은 한국 담배 맛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 이 인식이 새끼는 담배에 개선됐어요. 독을 탔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해주게 인식이 개선이 되셨어야 할 나한테 텐데. 땡 피인 건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래도 88에 산 거예요. 88이어 산 거로. 그 도라지 이런 거. 솔이었어요. 솔 죽어. 솔 줬으면 당신 바로 머리에 총구멍. 레밍턴 스틸로 바로. 시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서 모토바이크 갱도 지금 있고 그 마피아들이 처음에 만들었던 마피아들이 구축한 도시기 때문에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마피아들의 편의에 맞춰진 총기 규제법이 총기법이 합법적으로 용인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왔던 것이 지금까지 어떤 미국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이 일대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라스베가스 하베스트 거리 91번지에서 발생했어요. 이 테러 사건이. 네. 빌리지 앤 페스티벌 그라운드라고 하는 그 야외 상설 무대 같은 광장 비슷한 공연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대규모의 컨트리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었어요. 바로 옆에 만달레이 베이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에 32층에서 누군가 총기를 자동 연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천재지변이죠. 범인을 제외하고 58명이 현재까지 사망을 하고 부상자가 500명이 훌쩍 넘고요. 야, 한 명이서 한 건데. 이게 모인 게 2만 명이 넘어서 공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기관총처럼 화기를 자동 화기를 양각대 있죠. 삼각대라고 부르는 네. 거기에 거치를 해놓고 긁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빽빽히 모여있는데 이게 미국 총기 테러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역대 최악의 사건이고요. 바로 며칠 전에 10월 1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미국의 그 영화에 자주 나오는 SWAT 스와트 팀 있죠. 네. 네. 스와트 팀이 위치를 파악하고 해당 객실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자살한 후예요. 이게 지금 답이 없는 게 모방 범죄를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거죠. 자, 사실 사람이 많이 모일 때와 장소를 골라서요.
기관총 같은 걸로 드르륵 긁어버리면 이제부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높은 데서 하니 이게 뛰지도 않고 처음에는 어디서 이게 발포를 하고 있는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수압도 몰랐는데 이게 발포를 계속하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이 분사돼서 스프링클러로 분사되니까 그걸로 발견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대부분의 주는 자동화기가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네. 여기서 말하는 자동화기는 방아쇠를 누르고 있으면 탄창이 빌 때까지 드드드드 자동으로 나가는 총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 누구나 총을 사면 자기 총이 세길 바라죠. 그죠? 근데 자동화기는 민간에서 보통 불법인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미국의 한 발명가가 특허를 냈어요. 이 특허품 이름이 범프스탁이야. 누구든 몇만 원 혹은 10몇만 원 주고 사서 자기 소총에 부착하기만 하면 자동화기가 돼요. 드르륵이 된다고. 한 발 한 발 쏘지 않고 음. 자동 연사되는. 다시 말해서 이런 라스베가스의 비극과 같은 일이 미국 전역에서 언제 어디서나 재현될 수 있게 됐어요. 무차별 총기 사례에 새로운 교범을 제시했다니까? 보통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엎드리죠. 그렇죠. 그리고 숨을 곳을 찾지. 왜냐하면 또 뭐가 있냐면 총이라는 물건은 한 발 한 발 발사될 때마다 위로 들리게 돼 있어요. 반동 때문에. 반동 때문에. 그런데 범죄자가 아예 위에서 아래를 향해서 쐈으니 대피 요령 같은 게 소용이 없었던 거죠. 너무 높은 데서 쐈잖아요. 막 2, 그쵸. 3층도 아니고. 범죄자들끼리는 경쟁 심리도 있고 모방 심리도 있죠. 네. 왜 보통 보면은 후배 범죄자는 선배 범죄자를 존경하면서 넘어서려고 하잖아.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만 같은 이 상황에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해보죠.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그리고 이때부터 이 얘기가 이상해집니다. 자, 범죄자는 말이죠. 64세 할아버지예요. 스티븐 패덕이라는 사람이에요. IS가 그 막장 IS 있죠. 이슬람 국가. 사건 직후에 패덕은 우리 대원이다.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말 그대로 뻥이었고요. 원래 테러 단체들은 이렇게 그런 블러핑을 블러핑 많이 합니다. 하죠. 네. 뭐만 있으면 다 자기들이 했다고. 이거 김정은이 왜 이런 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 누구? 김정은이. 그분은 우리 동지야요. IS보다는 지킬 게 많잖아. 패덕은 종교도 없어요. 그냥 일반인이야. 아니 김정은 할 필요가 없지. 핵이 있는데. 아, 아이스는 핵이 없잖아. 좀 세구나. 이 사람 어떤 일반인이냐 하면 계룡남이에요. 자산이 수백만 달러에다가 건물도 여러 채가 있어요. 간물주야. 이 사람이 성공한 회계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크루즈 여행도 즐기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여행이죠. 라스베가스에서 거액의 도박도 즐기고 거액의 도박을 한다고 해서 재산이 뭐 딱히 줄지도 않았대. 이 사람 증언에 의하면 사고 싶은 사치품은 언제나 고민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을 즐겨온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부자의 기준이거든요. 물건을 사면서 가격을 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회적 불만이 있을 일도 없고요. 종교적인 열망도 딱히 없는 사람이에요. 혹시 모르지 뭐 아무것도 너무 없으니까 종교에 귀하신 줄도 모르지. 아, 그런가? 한마디로 이제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1세계 백인 남성. 네. 그것도 부유한. 진짜 이런 분을 가리켜. 그렇게 되고 싶어 이런 사람과. 아는 형님. 아니네, 그렇지. 형님 돈 쓸 데도 없고 말이야. 그러면 왜 총기 난사를 했냐. 자, 일단 사건 자체는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철대. 철저한 계획하에 일어난 거고요. 또 돈도 많아가지고 그 호텔 32층에서 총을 쐈잖아. 이것도 또 스위트룸이야. 그리고 이제 경찰이 오는지 동향을 살필 수 있는 CCTV 다 설치해 놓고 살펴가면서 한 거니까요. 잡히기 전에 자살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테러 동기가 딱히 없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거저거 다 즐겨본 부족한 것 없는 백인 상류층이 인생의 마지막 자극적인 신나는 파티로 학살을 즐기려고 한 것 아니냐는 섬뜩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뭐 카지노에서 몇 년 전에 뭐 패소한 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뭐 억하심정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너무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라 패소해서 그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재산을 들어보니 미미해요.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누구에 대한 억가심정으로 자기 커리어를 망쳐가면서 이걸 하긴 건 좀 웃기잖아. 커리어뿐 아니라 인생도 그냥. 그래서 인생이 무료해서 즐겨볼 건 다 즐겨봤는데 인생 뭐 있나 싶기도 하고 살 만큼 산 것 같고 하니 마지막으로 신나는 파티를 버리고 깔끔하게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막장의 생각이 아닌가. 막장의 생각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정말 무서운 건 이 말이 맞는 것 같기 왠지.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죠. 너무 없으니까. 그리고 굳이 왜 이랬을까? 만약에 이 사람이 산채로 붙잡혔으면 뇌 검사도 받아보고 다 했을 거 아니야? 음. 뭐 근데 죽었기 프로파일링은 때문에, 했겠죠. 굳이 찾아내는데 성공한 이유라면 이런 게 있어요. 유전 아니냐? 왜냐하면 이 사람의 덱스터야? 이 사람의 아버지가 사이코패스예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연쇄 은행 터리범이었어요. 굉장히 유능한 범죄자였지만 탈옥에 성공한 적도 있어요. 탈옥이 뭐 영화에서나 흔하지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시아버진 탈옥 범물. 근데 아버지가 이랬는데 아버지가 이러다 보니까 가정 환경이 좋았을 리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회계사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부를 축적한 걸 보면 이 사람이 계룡남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전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하기 힘든 게 이 가설에 힘을 실어주잖아요. 그러면 낙인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범죄자거나 사이코패스로 판정된 사람의 애들은 무슨 격리돼야 돼? 이거 마이너리티 리포트잖아. 개천이 그리워. 다시 내려갈 방법이 없어. 내가 그만 뭐 이런 거야 지금. 근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네. 내 나이 들면 사람이 보수적이 된다잖아. 네. 격리해도 될 것 같아. 해도 될 것 같아. 트위터나 페이스북 쭉 봐가지고 다 맞는 것 같아. 격리해. 맞는 것 같아. 이 사건이 섬뜩한 거는 또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뭐가 있냐? 교훈이 없다는 게 또 사람 마음을 이상하게 쓸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교훈 생겼잖아요. 교훈이 없을 줄 알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분 나왔잖아요. 교훈이 주신 분이 있어요. 이 사건 자체는 그냥 비극이고 그럴까봐. 교훈이 없을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미국의 총기 자유는 게르만 민법부터 시작하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굉장히 공고한 거예요. 네. 총기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도 사실 적어 보인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스스로의 커리어를 날려버린 분이 맞아요. 근데 잠깐 그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면 좀 거칠게 말하면 이거예요. 마치 총기 자유를 제한하자 그러면 우리 동네 치안은 어떡하냐라는 말이 튀어나온다고. 그건 마치 이거예요. 남자들 군대 가는 거 힘들자. 왜? 군대 징병하지 말자. 육군 없애라. 요즘 뭐 무인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시대에 육군이 웬 말이냐라고 이게 철 모르는 소리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군대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국방 어떻게 할까 이런 소리가 튀어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냥 한쪽 면만 알고 얘기하기에는 좀 걸려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 그거 맞는 게 나 왜 옛날 영토에 그 얘기 들었는데 미국에 남부나 이런 데가 시골 가면 집과 집 사이가 너무 멀어서 네. 어두고 시커멓고 밤에 누가 올지 몰라 무섭다라는 건 기본 전제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밤에 부시럭거리면 그 집에 주로 아버지들이 철컥하죠. 이게 뭐 총으로. 총 하나 들고 샷건 가는 게. 철컥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걸 맥락을 잘 모르고 들으면 우리 왜 성주나 이런 시골에 할아버지가 아무리 밖엔 부시럭거린다고 어떤 상놈의 새끼가 이러면서 이렇게 일본도를 이렇게 꺼내고 뭐 그러진 않는데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런 거 아니잖아. 정말 무섭잖아. 왜냐면 일본군이 우리 광복되고 나서 일본군이 물러갈 때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본국으로 도망가는 일본군 장교의 등을 조선나스로 찍어서 탈취했던 일본도를 아직까지 그 집에 남아서 찬장에 숨겨두고 있다가 부스럭 소리가 나면 촥 뽑으면서 그럴 리는 없겠죠. 그 게다가 이게 내가 말하면서도 한심하다. 우리가 커뮤니티 중심의 농경 문화라는 것 때문에 시조에서 네. 어떤 그 단체 그게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개척 문화다 보니까 서로 모르는 거.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자기들끼리 지금 우리가 이미 구축해놓은 그 시족 사회랄까 부족 사회랄까 그 마을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그 흔적의 결과물로서의 자위권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유구한 전통으로서의 의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순히 도시 사람들이야 경찰이 삐뽀삐뽀하고 달려오고 CCTV가 있지만 시골 사람이 어디 그럽니까? 이 온도 차이도 분명히 있다는 끝이 거지. 보이지 않는 옥수수 밭에 언제 그 와서 어디에 있으며. 하다못해 그 왜 인터스텔라 보면은 오빠 그거 하기 위해서 저 옥수수에 불 지르잖아. 네. 사실 그 정도잖아. 미국 땅이 넓으니까 쫙쫙 옥수수에서 불 질러놓고 오빠가 거기 가는 사이에 자기가 책장에 들어가잖아. 그렇지. 사실 그런 정도의 스케일인 거잖아요, 미국이. 그리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그 환경에 농경 문화권에서 오빠를 부르기 위해서 오빠를 낳기 위해서 그 정도 규모로 밭에 불 지르잖아요. 네. 다음 해 그 마을은 다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 동네가 동네가 싸그리. 동네가 다 없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 미국이 그 CBS 부사장의 망언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네. 자, CBS는 미국의 전국구 방송 채널이죠. 방송 대기업이에요. 이 방송 대기업의 무려 부사장인 헤일리 게프트만 골드라는 분이 네. 사건 직후 페이스북에 이런 멘트를 날렸어요. 이 멘트가 후덜덜합니다. 아이들이 죽을 때 어른이 돼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인간들이니만큼 공화당 지지자들이 조금이나마 올바른 일을 할 거라고 기대할 수 없다. 죽은 사람들에 대해 동정할 가치도 느껴지지 않는다. 컨츄리 음악 팬은 다들 총 들고 다니는 공화당 지지자 아닌가.
이게 아까 코피노 얘기 이게 어쨌든 트로트 들으면 다 새누리당 찍는 거 아니냐. 그렇지. 어찌됐든 자, 저 인정한다. 엣지 있습니다. 엣지는 서 있지. 엣지가 바로 이거예요.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 몰라서 문제인 거지. 엣지로 가득한 문제이잖아. 가득하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이들 죽을 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코네티컷 주에서 샌디 훅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샌디훅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어요. 이게 네. 2012년 사건인데, 애덤 렌자라고 하는 20살 청년이 자기 엄마인 낸시 렌자를 살해하고 총을 든 채 초등학교에 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명의 아이들을 죽이고 교사들을 몇 명 죽인 사건이에요. 그죠? 네. 이거에 대해서 이 CBS 부사장이 한 말은, 그 코네티컷주에서 아이들 죽을 때 어른들은 뭐 했어? 왜 애들보다 더 안 죽었어? 그 공화당에 총 들고 다니는 공화당 지지자들, 총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어디 가서 뭐 했어? 이 겁쟁이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코네티컷주가 공화당 지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뭐냐면, 그 동네 어른들도 공화당이 지지하는 총기 자유를 네. 지지하는 못난 어른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주제에 애들이나 죽게 내버려두고 말이야.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나 찍고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또 보통 총기 지지하는 그쪽에서 총기 완화 안 돼. 억제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는 말이, 그러면은 총을 가지고 온 사람을 쏴서 이거를, 그러면은 끝날 문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왜 안 쐈어? 이 말인 거잖아. 어떤 의미에서. 그 컨트리 음악 팬, 보수층, 공화당 지지층, 총기 자유 지지층은 많이 겹치죠. 그건 사실이에요. 겹친다는 이유로 죽어도 싸다면서 이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필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에 분노를 느끼는 네. 민주당 지지자이자 총기 규제에 찬성하는 진보적인 성향의, 어떤 의미에서 수액을 하고 싶었던 것도 있은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그 개돼지 발언처럼. 시계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너무 시계 가서. 개돼지 오랜만에 네. 또 소환됐어요. 그러니까 뭐 스웩도 있겠죠. 페이스북에 쓴 말인데, 자기가 CBS 부사장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그럼요. 그 사람들이 그 병 있잖아. 왜 일침병. 그 병이 그치. 도지신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은 뻔하죠. 일단 CBS의 경쟁 방송사이자 미국판 조중동, 네. 미국의 숫골 방송으로 정평이 나 있죠. 폭스뉴스. 폭스뉴스가 폭탄 투하를 하듯이 전국에 밤새 때렸어요. 이 소식을. PC중이 희생자들을 모욕했다. 폭스뉴스의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치. 이거야말로 당연히 바로 부사장직에서 잘렸죠. 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우리나라도 몇 명 있습니다만, 정의를 참칭하면서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다른 의미로 세상에 좋은 날로 가야 되는 이 우리의 세상을 망치는 사람이야. 이 범죄자는 논외로 치더라도 그놈은 아예 범죄자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적어도 총기 난사 범인은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짓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살했어요. 네. 이 사람은 정의감에 의해서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그리고 나서 사과문을 냈어요. 사과문 자체는 뭐 이렇게 냈습니다. 요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총기 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변명할 수 없는 표현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스티븐 패덕의 마수에 희생당한 영령들과 저에 의해 상처받은 유가족들 앞에 진심으로 죄송하다. 나의 부끄러운 언사는 전 직장 상사, 동료, 그리고 저의 친구, 가족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들 중 아무도 자신과 개인적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다. 내 잘못된 말에 의해 벌어지는 모든 결과를 이해하는 동시에 받아들이겠다. 요거 변호사가 해준 말이겠네요. 아니요, 요건 본인이 했고요. 왜냐 그 코치해준 말일 거라는 거지. 당연히 변호사가 코치해줬죠. 나의 부끄러운 사는 다른 사람들과 연관되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소송 들어올 거라는 거지. 그렇죠. CBS라든가 그의 동료들, 뭐 너는 무슨 생각이야 이런 것들. 자, 이 자체는 변호사의 코치를 받아서 있어 보이게 잘 했어요. 네. 근데 진짜 얄미운 말은 변호사가 대신했죠. 지난 몇 시간 동안 저의 의뢰인, 바로 이 당사자 부사장이죠. 저의 의뢰인과 그녀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온라인 마녀 사냥에 폭격당했습니다. 지금은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지지하기 위해 사랑을 보여줄 때입니다. 이봐 물타기. 이게 난 그런 거. 이분이 처음에 우리를 치면 이런 거야. 사람들이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저렇게 총을 허락하더니 결국 총으로 망하는구나 하면서 혼자 붓글씨 쓰고 사필 규정. 근데 이 사필 규정이 결국 자기한테까지 돌아오는 거지. 사필 규정. 모든 것은 사필 규정 내자로. 일침하였는데. 아니, 사필 규정 위에 사필 규정이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미국이잖아요. 네. 사필 규정이 아니라 데스티네이션. 그렇지.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2부를 기획하게 됐어요. 자, 대표님, 시호님. 네. 네. 밑도 끝도 없는 이 혐오는 대체 뭡니까? 아니 뭐 성주 주면 전자파로 튀겨지던 말든 홍주표 찍었으니 뭐 응당 대값을 치러야죠. 비슷한 거예요. 저는 이게 한국과 미국의 대선 우울증에서부터 이 증오가 시작됐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느껴요. 이명박 대통령 됐을 때 대선 우울증 걸렸잖아, 사람들이. 네. 아, 뭐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나.
그리고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인들이 트럼프 지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아니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 정정해야 돼요. 이명박은 아닙니다. 박근혜 때요. 박근혜입니다. 박근혜? 예, 왜냐면 박근혜 때. 이명박은 그냥 이 사람의 그 실리적인 기능적인 면을 기대한 건 있어요. 경제라도 뭐 살려봐라. 근데 이제 근데 박근혜는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한 점인 그쵸. 거지. 박근혜는 독재자의 딸이라는 것밖에 다른 이유가 없었죠. 이 사람은 그것도 기대하는 게 없잖아. 근데 그 지지의 우울증이 온 거죠. 이명박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우울증이 생기면 시민사회 반목이 시작되는 어떤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지도자를 욕하는 걸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 지도자? 아니 미친놈은 어디나 있어요. 몇 명쯤. 근데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그 중요한 자리에 앉힌 사람이 누군가 보면 동료 시민 유권자들이에요. 그럼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내가 너무 지금 짜증나고 싫은데 그러면 바로 이 동료 시민들을 미워하게 되기가 쉽죠. 네. 그러면 양심도 지성도 없는 2등 시민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탓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면 우리 진보 커뮤니티에서 지난 수년 동안에 수없이 나오던 그 말들 노인네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폭력적인 언어들 이런 언어들이 당연시 된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특히 막 이런 얘기들 있죠. 경상도 노인네들은 답이 없는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이 나라는 텄다. 이런 식의 말들이 얼마나 그 분들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말입니까? 지금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바뀌어서 그렇지 작년까지만 해도 이 증오가 팽배히 있었어요. 저는 술자리에서도 요새 100세 시대라 틀렸다. 이 말 많이 들었어요. 선배들한테. 지하수에 독이라도 푸시지 그랬어 그러면. 아니 그런 얘기 했잖아. 다들 빨리 죽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 엄청 많이 우리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성주 주민들에 대해서 그런 인간들 죽어도 싸다는 관념이 이 진보 진영 어디 한 구석에 굉장히 커다란 영역에서 팽배해 있죠. 아이고 반대도 있죠. 반대도 이렇게, 있죠. 진보라고 하는 것들에 이 어떤 것들이 꼴배기 싫은.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 외국인으로서 보면 아니 같은 미국인들끼리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뜨악한 감정이 들지만 거꾸로 성주 시민들 죽어도 쌤통이라는 만약에 진보 진영 유권자들의 대화를 새누리당을 찍은 노인들은 죽어도 좋다라는 얘기. 이거를 외국인들이 이런 진보 진영 유권자들의 대화를 만약에 듣는다면 똑같이 황당할 거라는 거예요. 같은 시민사회 구성원의 인권은 내 자신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신성 불가침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헤일리 게프트만 골드라는 이분은 인식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이분 굉장히 사실 엘리트일 거예요. 그 본인의 정의감도 있는 분일 거예요. 이게 섬뜩한 게 이제 적어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술자리에서 들었던 얘기라 네. 술자리에서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공론화 한다라는 게 조금은 이게 좀 그런 얘기다라는 건 서로가 사회적으로 알죠. 합의하고 있다라는 수준인 건데 우리끼리니까 하는 소리지 뭐. 심지어는 또 뭐 예를 들어 그냥 우리로 치면 무슨 일베나 엠팍이나 이런 커뮤니티에서 어떤 그 장사미사가 쓴 글이 아니라 성공한 기업가가 자기 개인 페이스북에 익명도 아니야 심지어는 자기 개인 페이스북에 자기가 얼굴 걸고 이름 걸고. 올렸다는 거. 그 약간 거기서 좀 약간 그게 나는 오히려 약간은 좀 약간 소름 끼치더라고. 그러니까 트럼프를 찍고 총기 소유를 지지하는 그런 좀 양심도 지성도 없는 이런 2등 시민들은 네. 죽어도 된다라고 본인이 정의감마저 가진 채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그런 멘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진심으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의 안전장치로 불펜 같은 곳에 그렇죠. 익명으로 다는 편인데 물론 추적하면 나오겠지만 이응으로.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자기 페이스북에 심지어는 그게 비공개 뭐 친구 공개가 아닌 상황이었다는 거에서 약간 그러니까 이 정의감이 정의뽕에 맞아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그리고 이 정의뽕 이게 분노와 결합이 됐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시골에 정치적으로 올바르지도 못한 시골의 이 무식한 백인 그 마초 노인네들 있죠. 네. 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혐오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이런 농담 방송에서 했었나요? 제가 술자리에서 했었나? 미국의 일베를 예상해본다. 미국에도 일베가 등장할 것이다. 미국판 일베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봤더니 미국판 일베가 우리 생겨날 거라고 예언했었잖아요. 이미 있어요. 그렇지. 저는 없는 게 이상하지. 그 4채널하고 9개그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제가 예언을 했었는데 4채널 정치사회 게시판이 미국의 일베야 지금 보니까. 그리고 왜 일베충들도 마크 있잖아요. 네. 얘네도 자신들만의 마크를 만들었어요. 나치의 하켄크루치입니다. 이게 나치즘을 믿어서가 아니라요. 그 정치적으로 올바른 거를 강조하는 사람들, 네.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 열받게 하려고 위약적으로 장난친 거죠. 전 이러다 보면 실제로 믿는 사람은 나올 거라고 봐요. 나올 거라고 봐요. 아니 당연하지. 원래 장난으로 시작해서 진심이 되면 그때부터 바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생각보다 되게 길고 긴 맥락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그 사연에 드라이하게 접근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보통 이제 그런 맥락을 당연히 이런 게시판에서 그냥 흘러가는 문화니까 네. 맥락을 설명 안 해줄 거야. 예를 들어 이거 위약적인 장난이다 이런 거. 그렇게 되면 요즘에 주장 이 로스트 테크놀로지가 돼. 네. 일종의 그러니까 사라진 문화에서 박말 깎는 노인이나 집신털 뽑는 노인처럼 그럼 그게 진짜인 줄 아는 사람이 나오는 거지. 미싱링크가 생기면서. 맞아요. 그래서 일베도 그게 애들이 진짜인 줄 믿게 되면서 위약적인 장난이 진실인 줄 믿게 되면서 애들이 바보가 됐고 네. 뭐 일베는 그리고 국정원이 엄청 건드린 모양이더만 보니까 그냥 국정 작품이었다고. 전 왜 유능해. 그래서 심리학자까지 고용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천박하면서도 사람 폐부를 찌르는 거 어떻게 장면을 만들면 좋을까까지 했대잖아요. 난 다른 의미로 그런 류의 그때 그 국방부 치누쿠인가요? 네. 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능한 듯 되게 유능해. 그러면서 왜 외국에 작전 펼치다가 걸리고 막 그러니까 무능한 듯 유능해. 자국민을 무능한 듯 상대로는 무능하고, 무능한 듯 유능하다. 그렇지. 있는 듯 없고. 지금 얘네는 4채널 정치 게시판 말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라스베가스 총기 사건을 두고 이거는 그 PCW 우리로 치면 PC충이죠. SJW래. SJW래?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 아,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 아, 그 PC 워리어란 단어도 있더라고요. 네. 뭐 비슷하게 쓰이겠지. 네. 그러니까 사회정의 충, 정의충, 뭐 PC충, 뭐 이런 거. 그런 SJW, PCW가 범인이었다라고 음모론을 꾸미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범인은, 자살한 범인은 자기 한 목숨 버려가면서 총기 규제라고 하는 이 PC충들의 음모를 이루기 위한 고도의 안티였다. 아, 이거 내가 평소에 드립치는 위험한 그 개그구나.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대표님이 친 거 아니야 가서?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의 총기 자유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분위기를 각성시켜서 몰아가기 위해서, 몰아가기 위해서. 자기 하나 버려가며 게다가 우리 아버지들, 우리로 치면 산업화 세대에 하는 우리의 피땀 흘려 일해오신 우리 아버지들을 컨트리 음악 팬이라고 죽여버리는 이 PC 워리어가 분명히 이 범인이다라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이 있는데 사건으로 총기 규제 그게 좀 통과될 확률이 높다고는 하더라고요. 지금 그 총기 회사들의 주가는 치솟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전 사재기 하려고 이런 거를 예상하고 주가는 오르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좀 통과될 확률이 높지 않겠나라는 얘기는 확실히 있더라고요. 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저는. 내가 딴 거보다 대표님이 썼어 이거. 나는 그래서 내가 썼다. 음악 팬 입장에서 네. 물론 이제 그 맞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컨트리 음악. 경향상 컨트리 음악 팬이 남부 백인이 많지 네. 당연히.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나는 그 반대. 예를 들어 내가 남부 백인이어서 엄마 아버지 할머니가 다 그 컨트리에 둘러싸인 데서 내가 다른 음악을 잘 몰라. 집에 또 라디오도 없어. 근데 안 잡혀 라디오. 내가 인터넷이라는 걸 해보니까 잠깐 해보니까 신천지인데 여기가 오 신기한데 근데 이거 들으면 안 돼. 내 취향을 숨겨야 돼. 마치 유태인이 할례된 그 성기를 숨겨야 되듯이 네. 숨겨야 돼. 그래서 그럼 내 질문하고 싶은 거야. 그럼 저는 무슨 음악을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총기를 주장하는 남부 백인의 그런 그 순혈 마초 정체성을 숨기고 사회에 암약하려면 아리랑 들어. 무슨 음악 들어야 돼? 그러니까 헤일리 게프트만 골드 이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이분 왜냐하면 직장에서도 지금 해고됐기 때문에 시간도 있으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분명히 평소에 자기는 이런 성향을 가지면서 그거에 걸맞는 음악을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음악 팬의 입장에서 그냥 정말 순수하게 궁금한 거야. 본인은 그럼 뭘 들으시나 평소에? 뭐 들어요? 그럼 K-팝이요 이런 거. 피시하게. 헤드윅 앤디 앵그리치 뭐 이런 거 듣고 아시아인들의 음악, K-팝. 자기는 그치 정치적 올바르잖아. 그리고 힙합, 흑인들의 음악. 그럼 백인 음악을 안 듣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건가? 재즈 이런 거. 뭔가 이상하다. 그 지금 우리나라에 살인 사건이나 흉악범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일베충들이 제발 범인이 전라도 사람이어야 해 막 이러잖아. 이런 것처럼 범인은 PC충이어야만 해. 지금 이 4채널 정치 사회 게시판 애들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나와는 달리 네. 깨어있지 못한 시민에 대해서 그죠? 소위 말하는 내 생각에 깨어있지 못한 2등 시민들에 대해서 자기는 팩트 폭력을 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PC 폭력을 하다 보면 그 반발심이 생기는 건 당연하죠. 그 반발심으로 미국판 일베라고 할 수 있는 이런 4채널 정치사회 게시판 이런 데도 나오는 거고요. 또 한쪽에서는 깨어있지 못한 애들은 죽어도 되니까 헤일리 게프트만 골드 이런 망언도 나오는 거예요. 정치적 올바름과 정의와 절대적 선을 착각을 하시는 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건 서로 다른
똑같은 문화를 가진 집단 사이에 그 서로 이렇게 I don't care라는 그거를 표시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상에 게이가 없어져야 돼라고 생각한 노인네가 있다고 치자 이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굳이 가서 그렇게 생각하시든 말든 법적으로 그 사람이 호모인 것을 게이인 것을 남성 연인 동성 연인과 다니는 것을 뭐라고 할 근거는 없습니다라는 게 이 사회 룰이니까. 네. 그럼 그렇게 룰로 정했으면 된 거고 굳이 그 사람한테 가서 그런 부로 넌 입 닥쳐 이 노인네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왜 거죠. 안 죽었어 아직? 근데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입 닥치고 네 상가에 글러먹었으니 네 생각부터 뜯어 고쳐주겠어. 자기 무릎 꿇어봐. 이 약간 이런 생각. 이걸 정의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정치적 올바름을 누구를 뭐라 그러지? 교화시키는 걸 정치적 올바름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교화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 지적으로 라는 게 전제돼 있는 행동이죠. 근데 그거 되게 재수없는 거예요. 교화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되게 그러니까 뭐 그래 오직 올바르지 않은 걸 다 모아보자고. 대구에 유림에 여성을 착취하고 며느리 등골을 뽑아먹는 며느리 등골과 모유를 먹는 그런 할아버지가 있어. 그 집에 며느리를 이게 갖는 무슨 유림이야 모유 먹는 게? 몰라. 나 그냥 그렇다 치자고. 며느리 척추에 정말 빨대가 꽂혀 있어. 그러다 치자고. 탱크 거리야 뭐야? 근데 이상하게 뭐 그 집에 여자들이 그게 쇠뇌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 집이 15대째 그런 집안이야. 임모탄이야 뭐야? 임모탄이야. 스태포드 와이프인데 유모탄. 어쨌든 스태포드 와이프인데 근데 종갓집이야.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러서는 안 될 것 같고 왠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으라고 했을 때 법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성문법과 불문법이 네. 있는 것과 내가 일개인들이 이 노인네 죽으려고 하면서 가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 수염 뽑으면서 수염 하나씩 뽑으면서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했어. 무릎 꿇려놓고. 이건 좀 다르다는 거지. 아, 이런 방법이 있겠네요. 휴대용 거짓말 탐지기를 2인 1조로 가지고 다니면서 한 명은 몽둥이를 들고 있고 왓치맨이네. 한 명은 저기 거짓말 탐지기를 갖고 다니면서 자 동성애자 혐오합니까 안 합니까? 재밌다. 그 전기 오른 그거 휴대용. 저는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B 거짓하면 몽둥이를 들고 있는 한 사람이 그때부터 패기 시작하는 거죠. 그지. 노인네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전국을 순회하고 옛날에 나치가 많이 했죠. 그 SS, 나치 돌격대 이런 애들이 많이 했죠. 그거 군대에서 쓰면 재밌겠다. 우리 국군 정훈 시간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배웠는데. 맞아요. 네, 그거 다 정훈 씨가 끝나고 자 이제 마지막 우리의 주적은 어디야? 북한입니다. 삐 울리면 영창 가야지. 영창 보내고 군기교육대 가야지. 가야지. 아니 폭력은 안 쓰는 군대 좋잖아요. 정신 그것만 하는 거지. 영창 가고 갔다 와서 영창 나올 때 자 우리 주적 어디야? 그래서 다시 중대장이 좀 미워? 아닙니다. 삐. 준대장도 해야 돼. 근데 이게 선하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뭐요? 상병들이 저기 뭐 병장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 괴롭히냐? 아닙니다. 삐. 이렇게 해서 잘 줄줄이 영창 병장 나와. 좋네. 그 좋은 방법 같아요. 사회가 뭐든지 그때 정의로 이루어진 사회. 필동님이 했던 거죠. 홍 작가님 얘기했던 거. 중대장은 오늘 실망했다. 정말 실망하셨는지 알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중대장은 오늘 크게 실망했다. 네,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필동이 설명 듣고 그거에 원래 그 전 버전이 있잖아요. 뭐예요? 왜 보통 학교에서 교실에서 지갑 없어질 때 네. 애들 보고 눈 감아 한 다음에 선생님은 오늘 실망했다. 눈 감아라 하는 다음에 조용히 선생님만 볼 테니까 손 들어라 이러면 하잖아. 자 그러면은 필동 나와. 필동 나와. 그리고 그럴 때 항상 반장이 얻어 터지죠. 반장이 대표로 맞아. 이러면서. 이제 이명박근혜 뽑으신 분들에 네. 대한 혐오, 뭐 늙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우리 시민사회 발전에 방해되니까 다 죽어야 한다는 이런 논법이 성주 시민들 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고 차라리 쌤통이라는 이런 사고방식이 헤일리 게프트만 골드 망언과 수위부터 성격까지 정말 놀랍도록 똑같죠. 그리고 이제 많이 줄긴 했는데 이게 사실 왜 그 얘기 있잖아요. 작년에 왜 그 영상이 하나 화제된 게 있잖아요. 뭐예요? 노인분이 노인들 반성해야 된다 하는데. 근데 그 밑에 영상에 개념 노인. 근데 그 밑에 또 욕했잖아요. 다음 생에 잘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반성을 하시겠다는데 아니야 나는 오히려 그거보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 잘하라는 말보다 난 그건 유머로 그냥 느꼈는데 개념 노인이란 말이 웃겼거든. 난 이게 좀 더 병적이라고 느꼈거든. 노인조차 개념녀 논란처럼 개념 노인. 이게 노인이 이제서 정신 차려서 개념을 탑재한 거라는 그게 난 오히려 다음 생에 잘하라는 게 유머였는데 이건 좀 병적이라고 느꼈거든. 개념 노인이 뭐야 이게. 아니, 이 말이 뭐야 이게. 촛불소녀 개념 노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자기를 그 노인분들에 대해서 우월하게 상정해놓고 생각을 하는 것이며 그게 얼마나 권위적입니까?
그 사람을 지칭한 어떤 그 형태 있잖아요. 노인이라든가 여자라든가 네. 이런 거 앞에 어떤 걸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랑 똑같다는 걸 말을 몰라요.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노인들 개념 노인, 보러 율락녀. 사실 같은 거잖아 맥락이. 아니, 노인들 보러 개념 노인이라고. 그러니까 노인들 보러 꼰대라고 하면서 노인들한테 꼰대질하고 있는 그게. 네가 당신이 개념이 장착이 돼 있는지 아닌지 하는 거 봐서 내가 정해줄게 딱 이런 태도거든요. 개념 노인 율락녀. 그러면서 뭐 있지 그런 거? 그러면서 어디 가서 꼰대를 흉보나. 여실이지 김치녀 그렇지 김치녀. 많죠. 많지. 보통 국자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김치고 일본은 스시고 미국은 버거고. 버거국이요? 햄버거. 그리고 음식에 러시아는 비유하면. 러시아는 불곰국 뭐 이런 식으로. 러시아 왜 갑자기 음식이 아니라 불고 먹지도 않는데. 불곰이 튀어나와요. 아니 근데 너무 상징적이야. 그 대국의 풍모라는 게 있나 봐. 중국이나 러시아는 뭐 다른 건 잘 모르는데 문화적으로 음악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담대함이라 그 그럴까? 뭔가 스케일금. 그지 스케일적인 요소가 좀 남다르긴 한 것 같아요. 풍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공산주의 시절에 소련 네. 건축물이 엄청나게 전위적이고 미래적이었죠. 네. 아니 그 황제 시절에도 맞아. 제정 러시아 시절에는 뭐 오죽했나. 그 크렘린 궁전도 그렇죠. 진짜 실험적이잖아요. 아무리 유럽에서 러시아 귀족들을 무시했지만 러시아 내에선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었잖아. 제정 러시아 때도 그렇고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자금성 봐. 그 두 나라가 좀 그래. 대국에 뭔가 있나 보지. 우리나라는 배산 임수라고 해서 산을 등지고 물을 앞에 둔 네. 장소를 찾아서 궁궐을 짓잖아요. 자금성은 만들잖아. 산하고 물을 만들어. 그치, 만들어보면 되지. 밀고 만들면 되는데 뭘. 그 사람들이 발견한 게 그거잖아. 호수를 만들려고 물을 만들려고 땅을 파내면 산이 된다. 그렇죠. 나머진 산이 된다. 그것을. 그 흙이 쌓이면 산이 된다를 그쵸, 만들었잖아. 그쵸. 자, 우리는 방송을 이제 슬슬 마쳐야죠. CBS 부사장이 말을 듣고 미친 거 아니냐고 황당해하는 우리가 미국의 현실을 몰라서 뭣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닐 것이며 니네 정말 몰라서 그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미국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얘 시골의 레드넥들이 어떤지를 몰라서 그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인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리고 총기의 역사, 그러니까 미국 총기 자유의 역사를 왜 게르만 민법까지 이야기하면서 길게 이야기했냐면 어떤 사안을 꼴보기 싫다고 비판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맥락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히 나는 총기 자유를 지지한다. 총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폭력과 죽음에 찬성하는 나쁜 놈이 되기는 힘들어요. 문화적인 거고 물려받은 거고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 그중에서 총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너는 길거리에서 사람이 죽어도 아무런 상관없는 사이코패스고 라고 하는 식으로 나쁜 점을 추출하면 헤일리 게프트만 골드 같은 분처럼 사람을 증오하기가 쉬워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해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산업화 세대 에픽사가 특집을 하면서 왜 이 분들은 박정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됐는가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차원으로 길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다 거세하고 박정희 나쁜 독재자고 그 딸도 그 독재자의 딸인데 아버지가 나쁜 짓 하면 딸이 대통령 되나? 왜 찍었지?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이유는 하나밖에 안 남아요. 아직 근대 국민이 못돼서 노예근성이라서 멍청해서 못 배워서 노인네들이 얘기밖에 안 남고 이런 결론밖에 안 남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그 사람들조차 동료 시민으로서 이해와 설득의 영역에 포섭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빨리 죽어야 돼. 그런 사고방식에서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면 헤일리 게프트만 골드 같은 분은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언론인이지 우리나라는 아예 정치인이 그것도 대선 후보를 꿈꾸던 누굽니까? 정동영이. 아예 정치인이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잖아요. 투표권에 대해서. 뭐 그분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제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느꼈지만 뭐 이렇게 청산한다고 하면서 모 후보는. 그래서 정동영이 어디 경상도 쪽에 뭐 계엄군 들어가는 건 줄 알았어. 그 사람 당선되면. 자 보세요. 정동영이 그 말하는 것 자체는 말실수한 건 맞지만 그래도 속은 시원하다라고 하는 진보 유권자들 분명히 있었어요. 꽤 그죠? 많았습니다. 그래서 헤일리 게프트만 골드의 페북글에 사실 실수하긴 했지만 속은 시원하다라고 하는 미국인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식의 표현이 있지. 맞아. 근데 사람들이 진짜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름 사람인데 배운 사람이고 성인인데 나름의 통찰력이 있겠지.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얘기든 뭐든지 씹으리면 진실의 일면은 담고 있어. 단지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TPO의 문제라는 거지. 이게 그 자리에 그 상황에 어떤 그 맥락과 그게 좀 맞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거를 초월해가지고 이제 어떤 감정만 남아있잖아요. 네. 자기의 TPO를 정확히 설명해냈으면 그런 말이 어떤 그 단순히 어그로꾼의 그 뭐 어떤 그런 수사였다가 네. 아 말을 들어보니 그럴 수 있겠다. 그게 설명이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네. 하려면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 근데 그런 설명도 불필요할 뿐더러 어떤 그런 것에 실패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짓거렸다는 본인들이 게 또 굳이 서사를 틀린 이유를 찾아서 그럴 수 틀린 말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아까 내가 했던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그 반대를 얘기해줘 차라리. 진보적인 사람이 되려면 무슨 말 들어야 되는지를 얘기해 달라고요. 그러면은 되는 거야. 그리고 죽어도 컨트리 음악을 못 버리겠는데 공화당을 버리고 싶을 때 그럼 내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 모임에 갔을 때 그 파티하잖아. 파티할 때 내가 컨트리 음악을 틀어도 되는지에 대한 그 어떤 그런 걸 TPO를 얘기해 달라고. 민주당에서 다른 음악을 틀고 있지만 나는 이제 이어폰으로 컨트리 음악을 들으며 그래서 되게 슬프잖아. 아니 근데 이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은지에 대한 얘기는 음악에 비해서 굉장히 명확해요. 태무진 투덕한을 읽으시면 되는데 이게 번역이 돼서 가야 될 텐데 영문으로. 적어도 아직 외국어로 번역은 안 된 저 책에 대해서 여러분은 한국인인 만큼 읽으실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자, 저희가 또 스튜디오 녹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오늘 또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했는데요. 이번 주 구성은 2부인데 1부, 2부인데도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우리가 왜냐하면 이 얘기 여러분이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나 헤일리 게프트만 골드나 똑같은 거 이 얘기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고나리질이야 사실은. 우리 고나리질 좋아하잖아. 하잖아. 그렇죠. 예. 아 맞다. 적당히 하지. 근데 약간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약간 온도차가 좀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들 요즘은 이제 타임라인이라든가 자기 스스로 하는 SNS 같은 걸 보다 보면 자기 스스로 구독을 한다든가 보면은 자기가 속한 어떤 그런 비슷한 부류의 컬러로 그 타임라인들이 채워지게 네. 되죠.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 구독이든가 트위터라든가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비슷비슷한 부류의 어떤 몇몇 그 팔로워를 기준으로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그 헤비 네. 유저죠. 네, 헤비 네. 유저를 기준으로 어떻게 갈리고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종의 어떤 것들이 그걸 뭐 근데 이제 거칠게 분류하면 이제 그걸 이제 진보라든가 어떤 결이 생기겠죠. 결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진보 보수 뭐라고 말할 때 이 결이라는 거는 사실 뭐 세상에 존재한다기보다는 그런 식의 그 어떤 결들을 따라갔을 때 보여지는 굉장히 주되게 소비되는 어떤 지형들에 대한 얘기인 거지. 무슨 뭐 정의당 지지자와 정의당 당직자와 예전에 노동당 누구와 뭐 이런 민노총 당직자 누구가 이런 얘기를 한다. 성주 시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를 내가 눈앞에서 봤다. 진보는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진보와 보수의 얘기는 아마 이제 그런 의미의 흔히 말하는 소셜 커뮤니티를 내부로 해서 소비되는 그 어떤 흐름에 대한 거칠은 분류지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이제 나누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네네. 흔히 뉴스에서 이제 진보다, 보수다, 진보는 이런 얘기 한다, 보수는 이런 얘기 한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겠죠. 예, 그러니까 거칠게 네. 뭐랄까 경험적으로 분류한 거지. 뭐 제가 민주노총이나 진보라든가 무슨 필자 누구의 그거를 눈앞에서 채집한 건 아닙니다. 네. 우리가 흔히 그냥 딱 네. 한국에서 보수다, 진보다라고 하면 생각되어진 그것을 갖고 그렇죠. 얘기하는 네.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정치적 진영을 선택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영이 그 진영 사람들이 흔히 보여주는 패턴 있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침식될 필요는 없어요. 다 옳다고 동조할 필요도 없고요. 그럴 필요 없고요. 네. 예. 여러분은 개인이고 자연인이고 여러분 편이라고 해서 틀릴 수 있고요. 반대편이라고 해서 다 비판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과 악운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증오 있잖아요. 증오와 혐오는 사실은 허상일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기준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일로. 어떤 기준입니까? 그분의 그 핸드폰이나 그 MP3 플레이어를 뒤졌어. 컨트리 음악이 등장하는 순간 그 사람은 총기 규제, 잠재적 총기 학살마. 백인일 경우 그 확률은 2배 증가. 남성일 경우 4배 증가. 대표님의 분석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동양인으로 예외. 마음껏 들어도 돼요. 그럼 우리는 그렇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의문의 근요 시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